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빠르게 그 어탐이 장애를 일으켰을 때 떻게 할 수 있는지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인지 한번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어탐이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클릭도 안 되고 어떤 명령 단추를 내렸는데 지시를 했는데 안 다음 기능으로 안 넘어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여러 가지 원인일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은 그랬을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다른 거 필요 없이 빠르게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탐을 초기화하는 방법입니다. 자, 어탐을 초기화하는 방법은 지금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페이지 버튼이죠. 그 다음에 웨이포인트 버튼,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에 전원 단추. 오늘 해볼 내용은 어떤 내부적으로 꼬인 상태나 아니면 제네시스 라이브 같은 기능을 계속 켜고 다녔을 때 내부 메모리 한계가 생겨서 더 이상 어탐이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해볼 수 있는 거는 어탐을 처음 공장에서 생산됐을 때처럼 초기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런 상태로 제네시스 라이브가 켜진 상태로 계속 그 등고선을 생성하면서 계속 항해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일어날 수 있는 경우고요. 그리고 내부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게 되는 경우는 제네시스 라이브를 켜고 다닌 경우, 또 항적 목적지 항적이 이렇게 많이 생겨서 계속 켜서, 이렇게 저는 항적을 꼭 필요한 항적만 모아서 이렇게 번호를 해서 저장을 해서 용량이 어느 정도 차면 이거를 다른 걸로 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동한 거리가 짧을 경우 용량이 작게, 포인트가 작게 돼서 용량이 작은 거로 다음에 내가 참고할 수 있는 항적을 만들고 하는데요. 이거를 또 계속 켜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부의 저장 공간을 다 차지해서 이렇게 어탐이 버벅거리고 말을 안 듣는 경우는 목적지를 또 아는 지인한테 많은 양을 받아서 어탐에 업로드를 시켰을 때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웨이포인트를 삭제한다든지 아니면은 목적지 항적을 뭐 삭제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기능으로 접근이 불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초기화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어탐을 새로 장착을 했거나 아니면은 소나 커넥팅을 요즘 어탐들은 채널 1, 2가 있는데 채널 1은 2D와 다운스캔만 지원하고 채널 2는 2D 다운스캔 사이드 이미지까지 지원을 합니다. 근데 AI3는 사이드 이미지까지 지원하는 소나를 채널 1에 잠시 꽂았다가 이거 채널 2에 꽂아야 되는 거지 하고 채널 2로 옮겼는데 사이드 이미지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그러면 채널 1에 사이드 이미지까지 지원하는 소나 AI3-1을 채널 1에
꽂은 상태에서 어탐을 부팅을 구동을 하면은 그리고 또 이 소나를 정상적으로 AI 스늘1을 채널 2에 옮겼는데도 채널 1에서 활성화됐던 그 기억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채널 2로 옮겼는데 그 상태를 계속 어탐은 기억을 해버려서 채널 1에 있는 거로 착각을 하고 계속 그 사이드 이미지를 안 보여주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소나 커넥팅 채널 1은 채널 특성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가겠는데요. 채널 1은 아무 소나가 꽂혀 있지 않아도 활성화가 됩니다. 자동으로. 채널 2는 소나를 꽂아야 활성화가 되지만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2에 새로 채널 1에 꽂았다가 채널 2로 소나를 옮겼는데 이게 그 작동이 안 되고 채널 2에 꽂은 상태를 채널 1에 꽂아 있는 상태라고 어탐은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뭐 네트워크 소나 네트워크의 어탐 네트워크에서 이런 거를 조절해서 강제로 그거를 수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찾아서 원복을 시키는 거는 굉장히 좀 어느 정도 하드웨어적인 장치 리스트의 어떤 그 감이 있어야 가능한 거고요. 나는 모르겠다. 그냥 쉽게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원할 때 이런 하드웨어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문제가 생기고 단추 명령도 잘 안 듣는 상황이 됐다. 이랬을 때 하는 방법. 페이지 1을 페이지 버튼을 누르고 전원을 켜면 되죠. 032 제 비밀번호가 노출되네요. 뭐 상관없습니다. 자, 소프트 초기화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소프트 초기화를 하려면 페이지 버튼을 이렇게 꾹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눌러서 전원을 켭니다. 이 상태로 페이지 버튼을 손을 떼면 안 됩니다. 자, 누른 상태에서 지금 켜주고 있죠.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삐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은 페이지 버튼에서 손을 놓으면 됩니다. 뭐 지금 제가 예로 하고 있는 어탐은 프로인데 후크 리빌이라든지 보급형 어탐 후크 리빌이라든지 예전에 젠 1, 젠 2, 그 다음에 TI, 뭐 최근 이제 생산되는 뭐 FS, 그 다음에 라이브 모든 어탐이 동일합니다. 이 내용은 지금 소프트 초기화가 돼서 지금 언어 설정하는 이게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그 소프트 초기화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소프트 초기화를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지금 왜 그러냐 그러면 소프트 초기화는 그런 소나에 꼬여 있는 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설정을 잘못해서 어탐이 꼬여 있는 상황을 바로잡아 주는 게 소프트 초기화고요. 그 다음에 하드 초기화는 어떨 때 해야 되냐 그러면 더 이상 내부 메모리에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내부 메모리 공간도 없어져 버렸을 때, 그럴 때는 하드 초기화를 하셔야 됩니다. 하드 초기화를 하게 되면 항적, 루트와 트랙, 그리고 웨이포인트,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설정해 놓은 환경,
환경 설정 값도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소프트 초기화로 설정하고 어떤 장치들이 업탐에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초기화해서 새로 장비가 뭐 소나가 AI 3인원이 꽂혀 있다. 뭐 아니면 2D 전용 소나 에어마 소나 2D 전용 소나도 꽂혀 있다. 이런 연결되어 있는 장치들을 자동으로 인지하는 그런 과정이 새로 초기화됩니다. 그러면 소프트 초기화는 그런 경우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드 초기화는 더 이상 내부 컴퓨터가 구동해서 뭔가 명령을 내리고 이런 여지가 없는 상황에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내부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웨이포인트, 그리고 루트, 그 다음에 트랙, 이런 개인이 구축해 놓은 정보들이 싸그리 다 초기화 돼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드 초기화를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이 백업을 받아놔야 됩니다. 그거를 각별히 주의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 초기화는 설정만 다시 내가 깔끔하게 내 스타일대로 할 수 있으면 소프트 초기화는 자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하드 초기화는 내가 기존의 어탐에 넣어놨던 데이터들이 싹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백업을 웨이포인트라든지 항적, 트랙 이거를 백업을 받아놓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고요. 다시 이제 어탐을 꺼서 하드 초기화는 이거는 이제 완전히 공장에서 생산됐을 때 공장 초기화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소프트 초기화는 어떤 설정 상태만 초기화를 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탐이 어떤 외부 장비 연결한 거를 인식하는 그런 값들을 정리하는 게 소프트 초기화. 페이지 버튼 누른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페이지 버튼을 꾹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전원을 켰죠. 그리고 전원은 켤 때만 이렇게 꾹 눌러서 켜기만 하면 되고, 페이지 버튼은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 어탐이 이렇게 구동이 되면서 삐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삐 소리가 날 때까지 꾹 누르고 있어야 돼요. 중간에 이렇게 페이지 버튼하고 전원 버튼을 눌러서 초기화, 소프트 초기화 하세요 라고 하면 이걸 동시에 이렇게 누르고 전원도 누르고 그냥 둘이 동시에 띄어버려요. 그러면은 초기화 안 되고 바로 이제 어탐이 구동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굉장히 조심하세요. 저도 어탐을 이렇게 익숙하게 다루지 못할 때 이게 초기화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자, 이제 이번에는 하드 초기화를 해보겠습니다. 하드 초기화는 플러스 마이너스 단추를 꾹 누른 상태에서 전원을 켜야 됩니다. 이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이거 두 단추를 이렇게 두 개를 꾹 누른 상태에서 초기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누르기가 좀 힘듭니다.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삐 소리가 나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도 손을 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드 초기화는 그 내 개인 웨이포인트, 그 다음에 항적, 그 다음에 트랙 이런 거를 다죠. 이번에 또 하드 초기화가 되니까 또 언어를 한국어로 맞출 거냐 물어보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하드 초기화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시작을 하고 언어를 맞추고 그 다음에 단위를 다시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비 구성 여기서 해리피트, 해리미터 도시, 그 다음에 연안, 그 다음에 300m보다 낮음 마침. 자, 요거는 아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하면 이제
완전히 이 공장에서 생산된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자, 하드 초기화를 권장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웨이포인트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제네시스 라이브를 어탐을 보트에 장착하고 한 번도 끄지 않고 계속 제네시스 라이브를 생성하고 있어서 제네시스 라이브 데이터 때문에 어탐이 꽉 차버렸을 경우 저장 데이터로 그리고 트랙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트를 이동하면 계속 따라다니면서 트레이스 흔적이 계속 남는 겁니다. 내가 지나간 흔적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항적을 만들듯이 계속 나의 흔적이 남는 그게 이제 트랙이죠. 내가 지나온 그 흔적 코스가 트랙이고 그 다음에 루트는 내가 가야 될 목적지를 경로를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루트와 트랙을 이렇게 헷갈리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트랙은 내가 지나온 흔적이다. 그게 이제 항적이죠. 항적이고 아까 항적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새로 새 항적 하나만 남아 있죠. 이거 소프트 초기화를 하면 이게 이렇게 다 없어지지 않는데 제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누른 상태에서 전원 켜는 하드 초기화를 했기 때문에 모든 항적이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도 없고요. 목적지도 웨이포인트도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자, 요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드 초기화를 할 때는 기존에 내가 만들어 놓은 웨이포인트나 아니면은 트랙이 내 이동 궤적이 꼭 필요한 경우 백업을 어떻게 하든지 백업을 받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어탐에 장애가 일어났을 때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웨이포인트를 넣고 빼고 생성하고 변경시키고 그리고 웨이포인트를 다른 지인한테 받으면 이거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올리는 것도 잘 모르고 그리고 받은 파일을 업로드 시키고 내가 지인으로부터 받은 웨이포인트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웨이포인트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 다음 편에서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중간에 좀 루즈한 부분도 있고 좀 매끄럽지 못하게 연결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정확하게 그 필요한 부분만 찾아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네이버 카페 레저포트 매니아에서 이렇게 글로만 정보를 전달하다가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콘텐츠 영상으로 그런 정보들을 전달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항상 레저포트 매니아에서 저를 응원해 주시던 분들도 계속 공감과 그리고 응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새로 들어오시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더욱더 힘을 받아서 더 좋은 콘텐츠, 더 좋은 정보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